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범 유엔리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었는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22억 원의 보상을 이끌어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교통사고 피해 시 어떤 증거와 자료가 중요한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 및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오후 5시경에 사고는 복잡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신호를 위반해서 현도 7차로 중에 타차로를 지나가던 중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저희 의뢰인이 몰던 이륜차를 충격하였습니다. 평소 안전운전을 해오던 저희 의뢰인은 순식간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머리와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지만 사실 상태는 심각했고 여러 검사를 통해서 의뢰인이 어떤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좌측 급성 경막하 출혈, 그리고 경막 외출혈, 편마비, 기질적 정신장애, 그리고 다발성 골절 등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의뢰인은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서 자력으로 걷기도 어려웠고 휠체어에도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절실했고 하루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전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향후 생존율, 즉 여명은 정상인의 48.5%로 평가되어서 절반 이하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사건과 비슷하게 크게 3가지 주요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피고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실 문제입니다. 피고 측은 사고 보고서에 저희 의뢰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가해 차량 전면 유리창에서 의뢰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으니까 피고 측은 저희 의뢰인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그 의뢰인의 과실을 사고 손해 산정 시 10에서 20% 정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였는데요. 형사 판결문에서 가해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명백하게 하였고, 그리고 저희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신체 감정 결과 및 피고 측의 무리한 재감정 요청 문제였습니다. 피고 측은 의뢰인의 진료 기록이 피고 측에 도착하기 전에 감정병원에서 신체 감정이 진행되었고 자기들이 신체 감정을 입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1년 반 전 머리 부상 기록 등 기완 병력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인 재감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신체 감정은 다시 감정을 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감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신체 감정 시 뇌 MRI, 그리고 근전도 검사, 뇌 유발 전이 검사 등 여러 정밀 검사를 통해서 중추신경계 손상과 운동 부전증,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확실히 확인되었음을 강조했고, 전문심리위원회 평가 역시 저희 의뢰인의 고동불가 상태를 명백히 뒷받침하고 있음을 들어서 피고 측의 재감정 요구는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절차성의 문제만 내세운 부당한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개호시간 및 영역평가 문제였습니다. 피고 측은 저희 의뢰인이 초기 재활 훈련에서 걷기 연습까지 시도한 점과 그리고 상지 일부 기능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서 개호시간은 최대 하루 6시간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치료비 항목에 언어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바르면은 저희 의뢰인이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호 시간은 더욱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결과가 예측할 수도 없는데도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고 후에 의뢰인이 사지마비와 심각한 이장애로 인해서 약 3세 유아 수준의 지적 상태에 이르러서 평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하루 8시간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정상인의 여명에 비해서 그 여명이 절반도 남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의뢰인의 지금 현재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재판부에 강조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반영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사건은 30대 후반에 건설회사 기술직으로 일하던 저희 의뢰인이 큰 사고로 인해서 평생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 윤혜니는 의뢰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화해 공고 결정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제외한 약 22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서 이해하였으나 판결 선고 역시 비슷한 금액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러한 판결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화해 공고 결정을 통해서 22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하였고, 결국 이를 이제 상대방도 받아들임으로써 최종적으로 22억 원의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여주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에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유넨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